조조를 보고 뭐라고 하냐면 이 머리에 지극히 통증이 오는 건 안에 종양이 있다는 거예요. 찢어가지고 뇌를 쪼개가지고 끄집내야 된다니까. 이 자식이 또 나를 죽이려고 하는구나 해서 그 화탈을 또 죽여버려. 두 사람이 산에서 내려오는데 너무 추워서 몸이 얼어 죽을 것 같아. 굉장히 추워요. 그런데 요 나가 어떤 역할을 하는가 한번 보세요. 이 백회가 열릴 수 있고 하늘문이 열려서 허경영을 만나서 이게 열리려면은 복이 있어야 되죠. 그죠? 네. 일반 여자는 이 자리에 올 수 있나 없나? 없어요. 일반 남자는 이 자리에 올 수 있나 없나? 없어요. 아무리 하늘이 두 쪽 나도 못와. 70억 중에 여기 오는 사람은 0.1%예요. 알죠? 네. 그러면은 두 사람이 영하 50도 정도 되는 산을 내려오고 있는데 한 사람이 얼어서 죽어 있어. 그죠? 그러면 이 중에 한 사람은 이 사람을 업고 가겠대. 둘이서 좀 업고 가자니까 한 사람은 나는 못해요. 나도 지금 얼어서 죽겠는데 그 얼어 죽은 사람을 왜 업고 가? 놔두고 가지. 그러니까 이 사람이 한 A는 그냥 가자. B는 업고 가자. 그래 안 그래요? 그러니까 이 할 수 없이 그 사람 가버리니까 B가 할 수 없이 업고 가는 거야. 업고 가니까 한참 내려가니까 그 사람이 죽어 있어. 먼저 간 사람이 추워가지고. 근데 이 사람은 덩어리 땀이 나니까 죽어 안 죽어? 안 죽는데 덩짝에 있는 사람이 깨어난 거야. 얼었다가도 얼면은 심장이 멈춰버리면요 다시 녹으면은 사람이 살아나. 앞으로 여러분이 우주여행을 갈 때 100억 년씩 걸리는 별을 가게 돼. 나중에 그럴 때 여러분은 냉동 상태에 가게 돼. 알겠습니까? 지금은 미국 갈 때 우리가 냉동이 안 된 상태에서 가잖아. 그런데 우리가 더 먼 별로 우리가 앞으로 여행을 갈 때는 여러분이 자동으로 냉동이 돼버려. 의식도 그대로 있어요. 가서 해동을 싹 시켜버리면 여러분이 깨어나면 시간이 얼마가 지나요? 100억 년이 지난 거야. 지구에는 이미 100억 년이 지나갔어. 그래 그 별에 가서 여행을 하고 지구로 돌아가면 지구가 100억 년이 지난 거야. 이해가죠? 그러면 그 기간 동안 냉동 상태의 우주 여행을 하는 거야. 그래 우주 그 비행선 안에 스위치가 있어요. 그 도착했을 때 그쪽에서 그 냉동을 해동하는 방법이 있거든. 그러니까 장거리 여행이 가능해 안 해? 거기에 타임머신이 있어가지고 요것이 얼마 정도 거리 간다면은 이 냉동이 풀리도록 타임머신이 장착되어 있는 거야. 그러면 냉동이 싹 해동돼 눈 떠보니까 다른 별날에 자기들이 목적한 그 100억 년이 걸리는 별에 도착해 있는 거예요. 알겠습니까? 네. 그럴 때는 그 별과의 어떤 교신망은 만들어져 있어야 되겠지. 그래서 앞으로는 그런 여행이 앞으로 일어납니다. 재밌어요? 네. 재밌어요? 네. 그런데 얼었던 사람이 다시 살아나는 게 그런 케이스야. 앞으로는 이 의학이 냉동 상태를 연구합니다. 그래서 의학이 발달 안 된 사람이 이게 췌장암이 걸렸다. 그러면 현대의학으로는 못 고치는 병이다. 그럴 때는 냉동 상태 100년이고 200년이고 병원에 한 20년이면 그 의학이 발달된다니까 20년 동안 냉동 상태에 둘 수가 있어. 알겠죠? 그러면 20년 있다가 그 가족이 그 자기 아들을 꺼내가지고 해동을 하면 살아나겠죠? 그러면 그 애를 그때 의술로 고쳐버리는 거예요. 그러면 그때는 간단하게 고치는 거죠. 그 조선시대 때 맹장 걸려서 죽을 사람이 있었으면 그걸 냉동해놨다가 지금 꺼내가지고 고치면 된다 이 말이지. 수술하면 되잖아요. 그죠? 이런 의술이 앞으로 발달이 돼요. 알겠죠? 그런 시대가 온단 말이에요. 그래가지고 이 사람은 업고 간 사람은 자기도 살고 다른 사람도 살렸죠? 그냥 혼자 간 사람은 죽었죠? 그래서 우리가 이 추석을 세고 불쌍한 이웃이나 어려운 사람들이 많이 있어요. 알겠죠? 여기를 바라보는 눈은 우리가 이 순간도 죄를 짓고 있는 거야. 알겠습니까? 그래 열심히 내 강의를 들어가지고 세상에 여러분들이 좋은 일을 해야 되겠죠? 알겠죠? 네, 그래서 어려운 사람을 외면하는 자는 나중에 망한다 안 망한다?
망하는 거야. 이런 거는 현생에서 즉시 벌을 받는 거야. 현생에서 즉시. 그러니까 죽은 사람을 놔두고 지나간 그 죄가 현 금생에서 그냥 며칠 하루 만에 심판을 받아버리는 거야. 맞죠? 그러니까 우리가 남을 생각하면 무조건 손해다? 아니야. 남을 생각하면 엄청난 것이 와.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잘 아는 이 사람이 누구야? 이 사람. 에? 이 사람이 누구요? 조조죠, 조조. 중국의 조조. 이 사람은 요 혼자 놔두고 도망가려고 하는 사람과 똑같아. 그 놔두고 가버리자. 야, 그거 뭐하러 그거 갖고 가냐? 근데 유현덕이는 뭐라고 그래요? 유비는, 이거, 유비는 말이야. 유비는, 이 유비 자체는 이걸 갖다가, 이 유비는, 유비는 이걸 업고 가야 되겠다. 이런 사람이야. 근데 이 조조가 어떤 사람이냐면은 자기가 관원들한테 쫓겨요. 그래 쫓겨서 막 도망을 가는데 어떤 자기를 옛날에 도와줬던 사람을 도와줬던 사람 집을 들어갔어. 그 도와줬던 사람 집에 들어가서 도움을 청하니까 그 집에서 그래도 조조를 먹이느라고 돼지를 한 마리 잡아주려고 칼을 갈고 있었어요. 칼을 가니까 조조가 가만히 내다보니까 나를 죽이려고 칼을 간 줄 알고 그 혼자 영리한 거지. 그냥 그 집 종들을 다 죽여버렸어. 칼 가는 종을. 그 주인은 보니까 없어. 그 주인은 어디 가서 그 여백은 어디로 갔지? 응? 그 사람은 반찬 사러 갔어. 그 조조한테 대접하기 위해서 부식을 사러 간 거야. 부식 사러 갔다가 돌아오는데 조조를 만나요. 조조가 죽이고 도망을 가다가 보니까 이걸 또 살려놨다가 또 내가 이 식구를 죽였다고 또 할 것 같으니까 그놈을 또 죽여버리니까 완전 범죄하느라고 그걸 또 죽여버렸어. 그걸 죽이고 나중에 조조가 왕이 됐는데 이상한 병에 걸렸어요. 실화입니다. 실화. 중국 역사에 나오는 이야기야. 이상한 병에 걸려가지고 도저히 살 길이 없는 거야. 너무 고통이 심해. 그 원인을 알 수가 없어. 그래서 화타라고, 화타. 이 화타라는 의사가 있어요. 그 당시 의사지. 이 화타라는 의사가 자기 밑에 있는 조조의 부하를 고쳐준 적이 있어. 이 유명한 그 의사야. 이 사람이 의사는 의사인데 유명한 의사를 뭐라고 그래요? 에? 유명한 의사를 명의라고 그러는가? 이 의사가 유명할 때는 성인 성자가 붙어요. 의성이라고 그래요. 의성. 의사가 유명한 사람을 옛날에 중국에서는 의성이라고 불러요. 의성. 의사의 성인이다. 성자다. 이래가지고 그 의성이야. 그 사람이. 화타가 의성이야. 이 사람한테 자기 병을 좀 고쳐달라고 왕실에 불렀어. 왕실에 불러가지고 병을 고치려니까 뇌를 쪼개야 된대. 뇌를 쪼개야 병을 고칠 수 있대. 그러니까 이 사람은 뇌를 쪼갤 때 이 사람이 장비를 고칠 때, 이 화타가 장비를 고칠 때 대침으로 여기를 꽂아가지고 장비의 고통을 마비시켜버렸어. 그러니까 장비는 바둑 두고 있는데 그 사람은 뒤에서 수술을 해서 활을 뽑아냈어. 그 장비는 활을 뽑아내는지도 모르는 거야. 안 아픈 거야. 그러니까 중국이 여기 대침 꽂아놓고 마취 안 하고 개복 수술하는 거 알죠? 지금도 하고 있어요. 중국은. 그게 옛날부터 하던 거야. 여기다 대침을 꽂으면 몸에 통증을 느끼는 신경을 딱 마비시켜버려. 그럼 아무리 칼로 배를 째도 하나도 안 아파. 그래서 중국에서는 그 수술을 하는 거 알죠? 텔레비도 나왔죠? 여기 누르면 그런 신경이 있어요. 거기다 침으로 딱 눌러서 그 신경을 탁 눌러놓고서는 장비 팔을 찢어가지고 활을 뽑아냈어. 근데 장비는 그 아픈 줄도 모르고 바둑을 뒀어요. 그런 사람인데 조조를 보고 뭐라 하냐면 이 머리에 지극히 통증이 오는 건 안에 종양이 있다는 거예요. 찢어가지고 뇌를 쪼개가지고 끄집내야 된다니까. 이 자식이 또 나를 죽이려고 하는구나 해서 그 화타를 또 죽여버려. 요게 나를
이렇게 쪼개려고 하는 거는 나를 죽이려고 하는 음모야, 이놈이. 여기 왕을 죽이고 지가 뭘 하자는 거야. 이래가지고 그놈을 다시 죽여. 그러니까 조조 같은 사람이 성공하면은 이 사람이 현세에서는 성공하지만 다음 생에 가면 성공할까 안 할까? 할까 안 할까요? 지금은 여러분이 가난하게 살아도 허경영과 같이 있다 그러면 여기는 낙원이야. 알겠습니까? 네. 조조와 같은 성공을 바랍니까? 안 바랍니까? 조조와 같은 성공을 해야 되겠습니까? 아니요. 조조와 같은 성공을 하겠다고 스트레스 받는다면 내려놔요. 절대 받지 마라. 그냥 목숨을 부지하고 허경영을 부르고 살면은 의식주가 다 해결돼. 알겠습니까? 맞죠? 유비는 조조 같은 마음을 써 안 써? 조조 같은 마음을 쓸까 안 쓸까? 씁니까? 에? 나라는 유비 나라가 아주 거지 같은 나라야. 이 나라는 조조의 위나라에 비해서는 아무것도 아니지. 조조의 위나라에 비해서는 이 유비가 가지고 있는 나라는 나라도 아니야. 어떤 면에서는. 그런데 이 유비는 뭐 했습니까? 뭐 했죠요? 에? 유비가 뭐 했죠? 삼고 초 뭐 했죠? 삼고 초려를 했어. 삼고 초려는 건 뭡니까? 왕이 자기가 지위가 높은데도 자기보다 지위가 낮은 사람한테 가서 고개 숙이고 나를 좀 도와주세요. 했어 안 했어요? 초가집에 찾아간 거야. 초가집에 다스려 가는 풀로 된 집에 찾아가서 그 사람한테 도움을, 말하자면은 뭐 지식이 좀 있는 사람은 제갈량한테 찾아갔죠, 그죠? 그래가는데 제갈량이 내가 왜 당신 같은 사람을 도와? 나는 정치에 관심이 없어. 이랬는데 도와줘 안 도와줘요? 도와줘서 이 삼고초려에 했다는 건 유비는 뭐가 있습니까? 덕이 있죠? 그래 유비는 덕이 있는 거야. 이런 사람은 당장은 출세를 못해도 나중에 잘 돼 안 돼? 잘 되죠? 그러니까 우리는 어떤 경우도 나를 내셔가지고 남한테 군림하기보다는 나를 매일 죽었다가 그 다음날 또 태어나야 돼. 이제 오늘 저녁에 가면 죽어야 됩니다. 알겠습니까? 네. 그러면 내일 하루는 또 주어지겠죠? 네. 그러나 내일 다시 일어난다는 보장은 없어요. 알겠죠? 알겠습니까? 그러니까 오늘 기뻐 안 기뻐? 오늘 기쁘죠? 그래서 내가 허경영